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지수가 124년 역사상 처음으로 3만 고지에 올랐습니다.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거란 기대감이 확산한 가운데 과열된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3만 고지의 의미부터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국세청이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대호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미국 다우 지수가요, 사상 처음으로 3만을 돌파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만들어진 게 무려 1896년이라고 하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120년 만에 3만을 넘어선 게 처음이죠. 사실 정확하게 다우 지수가 만들어진 것은 1894년, 현재 말씀하신 것보다 2년 더 앞서가는데요. 당시 처음에는 철도 지수로 나왔고 이것이 2년 후에 오늘날과 같은 종합주가 지수 형태 30개 종목을 가중 평균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로부터 꼭 124년 정말 긴 여정 끝에 3만, 처음에 시작하는 날이 100이었으니까 3만이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죠. 특히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 10년에 걸쳐서 이게 1만을 돌파한 게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때고요. 2만을 돌파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던 첫 해 2017년입니다. 그런데 2만에서 3만 들어오는 것은 불과 3년 반 만에 이렇게 돌파를 했죠. 아주 무서운 속도,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다우 지수가 거의 붕괴가 되다시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시세는 다우 지수가 무너지던 3월 27일보다도 약 70% 오른 것이고, 저 그래픽의 제일 저점 대비 지금 70% 올랐습니다. 그때 주식을 산 사람들은 엄청난 이차를 남겼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난해 겨울, 그러니까 올 2월 달 시세보다 약간 높은, 그러니까 적어도 주가 지수만 놓고 보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돌아가고 이전 상황보다 조금 더 잘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3만 돌파의 그 상승장을 주도한 원동력은 무엇이었느냐? 좀 진단해 주신다면요. 어떻습니까? 예, 현재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자신감이 아니겠습니까? 정권 투자나 금융상품이 다 그렇듯이 미래에 투자하는 것인데 앞으로 몇 달 내에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투자하는 돈은 몇 달 내에 자기가 현금으로 회수할 테니까 그때쯤 가면 높아져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내년에 경제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은 가장 큰 동력을 제공한 것은 역시 코로나 백신의 가능성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빠르면 다음 달에 미국부터 이제 맞기 시작하면 내년 초에는 전 세계적으로 서서히 확산돼서 늦어도 내년 중반경에는 완전히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압도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요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정치적 변수로서 뉴욕 증시를 옥죄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소송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네. 연방 총무청에게 지시를 해서 일단은 바이든 후보의 정권 인수 작업을 도와주라라고 지시를 함으로써 워싱턴발 전국 혼란 변수도 상당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적어도 올 초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이런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증시에도 희소식인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가 장중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상승이 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예, 그 주가는 하늘도 모르는 거고 참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주가도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 지수와 마찬가지로 거의,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발하는 2월 직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코로나 백신이 우리의 지금 예상대로 빠른 속도로 코로나를 이겨준다면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단 하나
돌발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우리 경제가 또 세계 경제가 좋아서 일어난 것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어떤 그 복귀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전 세계가 엄청나게 많은 통화량을 푼 그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정말로 코로나를 퇴치하게 되면 저 많이 풀린 돈을 중앙은행이 환수해야 됩니다. 네. 환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의 소리가 나올 것이고 금리도 올라가고 통화를 긴축하게 됩니다. 이게 출구 전략인데요.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주가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아무튼 주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대세는 일단 상승세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코로나의 퇴치 속도 또 어느 정도 코로나 백신의 확산 속도 이런 것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도 좀 얘기해 보면 최근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가 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종부세에 해당 대상과 규모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국세청이 오늘 발표한 자료인데요. 올해 종부세를 내야 될 대상자, 지금 각 가정으로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인원이 7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이 7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지난해 종부세를 낸 사람들의 60만 명에 비해서 14만 명 정도 늘어났고요. 네. 퍼센트로는 25%가량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과세자가 한꺼번에 25% 정도 늘다 보니까 네. 세간에서는 종부세가 많이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종부세 공포론도 일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전체 우리 국민 대비로 볼 때는 네. 우리 국민을 5천만 명으로 볼 때 74만 명이라는 숫자는 1.5% 정도 되는 숫자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가구주들이 낸다고 봤을 때 1가구를 3.5명으로 보게 되면 현재 전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가구 대비 종부세 부담 비율은 올해 기준으로 약 한 5%에서 6%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리고 과거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내다 보니까 조세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절대 그 과세 대상자나 절대 금액 면에서는 올해까지는 적어도 종부세 폭탄이라 이런 얘기를 하기는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퍼센트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10억 이상의 집에 사는데 1주택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종부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예, 종부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주택에 관한 종부세, 그리고 두 가지는 종합합산이라고 하는 별도 합산 두 가지 그 땅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우선 이제 주택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주택은 네.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집의 공시가격이 6억 이상 되면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3억 공제를 더 줘서 9억 이상 과세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16억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1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억이요. 네, 10억. 10억 그럼 이상. 그 10억이면 현재 그 1가구 1주택인 경우를 가정해 보면 네. 10억에서 9억을 뺀 1억 원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부세 세율이 0.5%에서 최대 3%거든요. 그러면 1% 정도를 기준한다고 그러면 1억에 1%면 이제 그 1,000만 원 정도 볼 수 있는데 1억 정도는 과표가 0.5로 최저 비율이 적용돼서 한 500만 원 정도 또는 그 이하로 나올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각종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별도 합산 이런 것을 빼면 종부세는 그것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는데 문제는 종부세를 얼마는 어떻게 나온다라고 일률적으로 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네. 갖고 있는 상황, 1가구 1주택이냐 아니냐 또는 자기가 사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16억 같은 경우에 종부세가 287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죠. 저게 270만 원입니까? 예, 예. 현재 저게 이제 가장 그래도 객관성이 높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 왼쪽에 있는 종부세는 270만 원인데 오른쪽은 똑같은 과표 16억인데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80만 원으로 무려 싸지네요. 예. 70% 정도 적지 않습니까? 네. 저게 바로
이 노령자 공제,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되면 5년 단위로 10%포인트씩 추가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또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네. 5년 단위로 또 10%에서 현재는 지금 최대 70%를 빼주기 때문에 지금 270만 원의 세금에서 70%가 차감된 30%인 80만 원 정도만 세금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 저렇게 크게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10억이다, 15억이다, 그래서 나의 세금은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여건,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기 보유,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이 아주 드래스틱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예. 정부가 오래 보유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그런 정책 의도를 반영한 그런 어떤 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대회 경제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